Була нова російська ракета. Всі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швидкість, висота мі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ї балістичної. Зараз тривають експертизи. Очевидно, що Путін використовує Україну як полігон. В ответ на применение американского и британского дальнобойного оружия 21 но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россий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нанесли комбинированный удар.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том числе и испытание одной из нов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с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ой в безъядерном гиперзвуковом оснащении.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요, 사거리가 상당히 긴 미사일 공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지금부터 뉴스와이드 첫 순서로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사일 공격인데 우선 이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미사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예. 그거를 우크라이나 사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화면으로 일단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쿠르스크 지역은 북한군이 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이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고위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서방 언론 쪽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타격을 했죠. 사용된 미사일이 스톰 섀도라는 이름의 미사일입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부상을 추정되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미사일이거든요. 앞서서는 미국으로부터 에이테크스라는 이름의 미사일 지원받았는데 이거는 영국제입니다. 자, 우선 이 얘기부터 해보겠는데요. 문성묵 센터장님. 예. 북한군이 가 있는 쿠르스크를 타격을 했는데 이 지역의 미사일, 공격에 동원된 미사일이 스톰 섀도입니다. 영국산인데 이거는 어떤 무기인지 우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그 에이테킴스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죠. 예. 사거리 300km고 스톰 섀도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쐈습니다. 예. 그건 브리안스크라고 하는 다른 쪽 러시아의 무기고를 타격을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스톰 섀도우는 영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스톰 섀도우고요. 예. 이 프랑스와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걸 스칼프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예, 이름은 같은 무기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50km 사거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원래 영국 내에서 사용할 때는 500에서 600km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출용으로 할 때는 250km로 사거리를 줄여서. 예. 근데 이거는 에이테킴스와 달리 에이테킴스는 땅에서 땅으로 지대지입니다. 아. 지대지 미사일인데 예. 그리고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스톰 섀도우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이제 땅으로 떨어뜨리는데 전투기나 이런 전투기에 비행기에서 장착을 해서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예. 전투기에서 목표를 향해서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 목표 지점으로부터 250km 후방에서 발사를 해도 목표 지점 날아가서 이제 예. 타격을 하는 것이죠. 오. 그런데 이거는요 순항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무인기와 같이 고도가 낮고요. 예. 고도가 낮게 날아가면서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이라크 전쟁 당시에 후세인을 이 타격하기 지금 위해서 나오네요. 이름이 진짜 스톰 섀도우, 스톰. 스칼프 다 적혀 있네요. 저기는요. 적혀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개발했기 때문에 예. 같은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세인을 타격하려면 후세인이 숨어 있는 벙커 예. 또는 건물, 지휘소를 타격을 해야 되니까 정확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날아가서 그 목표 지점에 가면 적에서는 열 추적기를 가지고 그 목표를 타격하는데 그 오차가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정확하군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거고 지하 벙커도 타격을 해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톰 섀도우를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 지휘통제소를 타격을 한 겁니다. 지휘통제소가 뭐 겉에 나와 있지는 않을 것이고 지하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길 타격했고 거기에 있었던 북한군 장성이 부상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테킴스 300km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고 예. 바로 이어서 영국과 프랑스도 스톰 섀도우 스칼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승인한 거거든요. 예. 그 승인에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연달아 러시아 본토를 주요 이 목표를 타격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좀 우크라이나가 사용해서 북한군이 러시아 군의 편지에서 들어가 있는 그곳을 때렸다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아무 얘기가 안 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북한군 장성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장성이 부상을 입었다. 그럼 장성이 부상을 입을 정도면 사병들은 큰 피해가 났다. 일단 짐작은 됩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북한군 장성 중에 러시아로 지금 가 있는 장성은 누구고 이번엔 누가 부상인가? 아직은 확인이 잘 안 됩니다만 짐작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로 간 북장성 측근들이에요. 일단 김정은 측근들인데 여기 보면 이름이 3명이 나와요. 신금철, 김영복, 리창호. 자, 보면 신금철 소장. 여기 보면 북한군, 그러니까 김영복, 리창호 부재시 북한군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좀 분석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김영국 부총참모장입니다. 김정은 최측근 특수작전통이랍니다. 그리고 리창호 정찰총국장 첩보전, 특수작전, 사이버전 이런 걸 담당한답니다.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데 자, 그럼 문성무 교수님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3명 중 일단 가 있어요. 그럼 네. 이 3명 중에 한 명이 뭔가 부상이다는데 누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예, 지금으로서는 뭐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영복 같은 경우는 아마도 러시아로 파견된 전체 북한군의 어떤 인솔대장, 최고 책임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김영복은 현장보다는 오히려 모스크바라든지 예. 이 러시아의 지휘부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김영복을 제외한다면 예. 이창호나 신금철인데 아마 현장에서 지휘하는 그러니까 신금철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직책이 나오질 않아요. 말하자면 이창호는 정찰총국장, 예. 그다음에 김영복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금철 같은 건 소장이면 우리로 말하면 별 하나. 그냥 계급만 준장입니다. 나오네요. 그냥. 예, 준장입니다. 예. 아마 계급만 나오기 때문에 이 인원이 오히려 현장,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군 11,000명이 러시아의 특수군과 해병에 배속이 돼가지고 예. 러시아의 군인으로 참전하고 있거든요. 오. 아마 제가 볼 때는 신금철이 현장에서 북한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러시아 지휘관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예. 3명 중에선 그래도 신금철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건 뭐 추정일 뿐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추정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제해보니까 여기가 하나 남네요. 지금 네. 일단 그렇게 파악이 아니라 그렇게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러시아 본토 쪽으로 지금 미사일 공격으로 한마디로 말씀 때린 겁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반격성 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Russia did launch an experimental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The United States was pre-notified briefly before the launch through nuclear risk reduction channels. It could be refitted to certain carry different types of, conventional or nuclear warheads, but 지금 캄캄한 밤에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 개가 떨어집니다. 지금 저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한 곳에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탄두가 여러 개인 거로 지금 보이는 거죠. 떨어진 게 많았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이겁니다. 신형 미사일이에요. 신형 미사일인데 이름은 오레시니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신형 미사일이고요. 극초음속입니다. 마하 10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라고 하지만요. 최대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사거리가 5,000km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레시니크,
러시아로 개함, 그러니까 우리말로 개함이지만 많은 분들이 헤이즐넛 이 뜻입니다. 이걸 러시아 말로는 오레시니크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데 속도 마10이고요. 그런데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요. 미사일 이 한 발에 여러 개의 탄두가 장착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서 밤 장면으로 보는 영상 거기 보시면요. 여러 개가 떨어지죠. 미사일은 한 발 쐈는데 탄두가 여러 개니까 여러 감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문성묵 센터장님. 이 신무기라 그래요. 이걸 예. 아마 테스트 겸 쏴서 공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탄두를 여러 개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이게 핵 장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뜻은 그럼요. 핵 탄두를 여러 발 쓸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그럼?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표한 바로는 ICBM을 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이제 이 우크라이나 공군이 관측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ICBM으로 쏜 걸로 본다. 이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ICBM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젯밤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 질문에 대해서 예.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했어요. 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할 수가 없다. 군부에다가 국방부에다 물어봐라. 아직까지 뭔가 이- 이제 승인이 안 나왔나 보네요. 그렇게 설명에 얘기를 대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친절하게 푸틴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오레시니크 이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마10 이상의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하는 이유는 예. 요격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북한의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탄도미사일은 또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 사드라든지 그렇습니다. 패트리엇이라든지 여러 개가 것을 있습니다. 갖추고 있지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상당히 요격이 어려운 그런 겁니다. 푸틴도 친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격 미사일에도 요격당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김정은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 다탄두 미사일을 바라요. 그 영어로는 MIRV라고 그러는데 예. 여러의 자탄을 탄두에 실어가지고 그 목표 지점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각 탄두들이 개별 목표들을 타격을 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단번에 한 발로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그 거거든요.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효과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이 탄두에는 지금은 재래식 탄두를 장착을 했지만 예. 핵탄두를 장착하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미사일 가고 이제 언론에서 나온 표현이 네. 탄두가 주렁주렁 달렸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이렇게 한 것은 바이든과 또 영국, 프랑스가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장거리는 아닙니다. 실제 300km, 250km는 단거리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까지 그 단거리지만은 그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예. 지금 바이든이 얘기한 것은 푸틴이 이걸 자초했다. 다시 말하면 북한군을 러시아 침략 전쟁에 참전하게 함으로써 예. 이걸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오. 책임을 명확하게 돌렸고 예. 그리고 이것이 북한군에게도 합법적인 타격 목표 대상이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이게 승인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금 푸틴이 10배나 넘는 사거리에 예.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목표는 이제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의 모든 국가도 우리는 핵 탄두를 사용해서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러시아를 향한 위협을 높이지 마라. 우리는 강력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 또 또 위협하기 위한 경고를 하는 겁니까? 경고성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요. 사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쉽지는 않은 게 이 미사일의 이 오레시니크라는 이름의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5,500km랍니다. 그렇다면요. 이거는 웬만한 나라를 넘어서 다른 곳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럼요. 이걸 러시아에서 굳이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고각으로 발사해서 떨어뜨렸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고각이 아닌 일반 각도라면 엄청나게 멀리 서방 국가 이상까지 날아간다는데 이걸 보여주려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마라.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푸틴이 직접 얘기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출범하게 되고 예. 또 푸틴은 캠페인 과정에서 24시간 안에 종결하겠다. 예. 그리고 젤렌스키를 향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 이전에 어쨌든 서방의 지원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특히 러시아 영토 점령된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함께 포함을 해가지고 완전히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단순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의 외교나 향후에 대한 생각까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